지금부터 2021년 화성예술가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의 박진영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 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첫 번째 공통사항, 두 번째 사업별 상세 안내, 공연예술 부문, 시각예술 부문, 문학 등 부문, 그리고 세 번째 지원 신청서 서식 작성법, 네 번째 FQA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예술지원 주요 변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창작 준비, 창작 활동,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원 사업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에게도 예술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지원을 설계하였습니다. 공연 분야는 창작 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등 많은 최적화된 지원을 설계를 하였고요. 시각 분야는 작품 지출관 지원, 공간 운영 지원 등 시각 문화에 맞는 공간 여러 가지 최적화된 지원을 설계하였습니다. 문학 분야는 지원금을 보상금 형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상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였으며 예술활동 실현 시 대표자 및 본인 사례비를 인정합니다. 인건비 비율 50% 이상 편성이 가능한데 지원금 500만 원 이하 시에 해당합니다. 예술 동호회 등 시민 참여 예술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재단 예술인 DB 등록 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서식 그대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번 사업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술지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성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이고요. 이것은 경기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술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 예술인과 단체입니다. 사업 일정은 2월 3일에 공고를 시작을 했고요. 접수는 2월 23일 17시까지 받습니다. 심의는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하고 발표는 3월 1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및 예술인 지원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원 분야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2억 8,300만 원이고 그 중에 시비는 2억 3,300만 원, 도비는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술 분야별 지원 사업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공연예술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예술 창작 지원, 예술 활동 지원, 화성 특화 지원 이렇게 세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쇼케이스 지원, 창작 지원, 공연 지원, 지역 기반 예술 지원, 시민 참여 예술 지원, 청년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쇼케이스 지원의 경우 쇼케이스 개발 지원이고요.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300만 원, 단체인 경우 500만 원입니다. 창작 지원의 경우 신작의 경우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 700만 원까지, 단체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연 지원 같은 경우 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 500만 원, 단체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특화 지원에 지역 기반 예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창작 및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하게 되고요. 단체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 참여 예술 지원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 그리고 아마추어 공연 등을 지원하게 되고요. 단체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청년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 300만 원, 단체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을 분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화성특화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전시 지원과 출간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시 지원은 전시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 700만 원, 단체인 경우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지원의 경우 사진집이나 작품집 출간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개인의 경우 500만 원, 단체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특화 지원의 공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원은 시각예술 프로젝트 공간 운영을 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이고요. 단체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술 지원은 시민참여예술활동 그리고 아마추어 및 동호회 전시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체인 경우에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은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문학 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화성특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출간 지원이고요. 출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500만 원, 단체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청년 문항인에 대해 창작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예술활동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 신청자당 하나의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업비 추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작년 기준의 추산액이고요. 올해 신청 결과 신청액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서 각 지원 트랙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대신 문학 등 부문은 작년 신청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 및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 소재 예술인 예술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은 요 세 가지 분야의 하나에 해당하면 예술인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해당 분야의 전공자인데 대학 졸업자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예술활동에 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그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분도 저희가 예술인으로 간주합니다. 예술단체는 첫 번째, 전문예술단체와 예술동호회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인 경우 혹은 등록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그리고 위 제시된 그러니까 위에 상위의 예술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 예술인의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에 요 세 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면 저희는 예술단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예술동호회는요, 전문 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모임 및 단체를 예술동호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술단체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공고일 당시 주민등록 등본,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문서로 화성시 혹은 경기도 거주 소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성시 거주 소재 예술인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화성시 외 경기도 거주 소재 예술인 예술단체의 경우 예술활동 지원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신청 불가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공립, 도시, 구, 군립, 문화예술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그리고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정산서 미제출 개인 및 단체,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도 불가합니다. 신청 불가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이런 기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불가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도 불가합니다. 학교, 종교, 시민단체 행사성 사업도 불가하고요.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의 조직의 사업,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성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의 불가의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복수의 지원 사업의 수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도 이 기관의 지원 사업도 신청하시고 다른 기타 기관의 지원 사업도 신청하시고 여기서 복수의 지원 사업을 수혜받는 경우 저희는 지원을 해드리기 어렵고요. 그 중에 택일 하셔야 됩니다. 한 신청사가 본 지원 사업의 복수의 분야의 지원 신청도 불가하고 수혜도 불가합니다. 사업별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예술창작 지원, 쇼케이스 지원의 경우 지역예술인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창작 지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예술활동 지원의 공연 지원도 동일합니다. 화성특화 예술 지원의 지역 기반 예술 지원은 조금 달리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화성 지역 내에서 예술활동 이력 보유 예술단체 중 설립 3년차 이상 접어드는 단체에 해당하고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면 가능합니다. 시민참여예술 지원의 경우 시민예술교육 혹은 시민참여 기반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예술인 혹은 단체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시민합창단, 시민연주단체, 청소년연주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만 19세에서 39세, 날짜로 따지면 198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인 경우 가능하고요. 상기 기준, 예술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술인의 기준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19 피해 긴급대응 예술지원에 선정된 신진공연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면 청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각예술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전시 지원 같은 경우 지역 예술인 단체면 가능하시고요. 출간 지원의 경우 동일합니다. 화성 특화 예술 지원의 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전시 등 시각예술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하는 예술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 시민참여예술 지원 경우 시민예술교육 혹은 시민참여 기반으로 전시 활동을 하는 예술인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각예술 동호회 같은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만 19세부터 39세, 198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한 시각예술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학 등 분야의 사업별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지원의 출간 지원의 경우 등단 작가 혹은 비평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체인 경우 등단 작가 및 비평가로 구성된 문학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성특화 예술 지원의 시민참여 예술 지원인 경우 시민문화교육 혹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을 하는 지역 예술인 단체, 아마추어 문학가나 문학동호회 같은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만 19세부터 39세, 198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 등단 작가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간의 경우 출판사와 출판 협약이 되어 있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문학뿐만 아니라 시각예술의 출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올해 지원 사업에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 시 전문 예술인 단체 여부, 활동 경력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 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책임감 있게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수요일에 저희 공고가 났고요. 접수 기간은 2월 23일 17시까지입니다. 17시가 마감 일시이기 때문에 그 마감 일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는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하고요. 발표는 3월 19일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전자우편으로만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전자우편으로 제출 서류 및 자료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 이후 제출 서류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 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1년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응모 땡땡땡 단체 이렇게 메일 제목을 달아주시고요. 파일명도 2021년 화성예술가 활동지원 신청서 등 땡땡땡 단체 한글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통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한 부, 그리고 예술활동 영상자료 한 편, PT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작성하실 때 메뉴 보기 메모의 표시에 클릭을 해서 메모를 참조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PT 자료인 경우 2차 서류 심의 통과 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면접 심의 대상자한테 한 번 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혹은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청서 양식은 화성시 문화재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서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서류 심의 및 면접 심의를 저희가 요청드리게 됩니다. 1차 행정심의 때는 본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게 되고요. 예술지원팀의 자체 행정심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 자격의 판단에 대해서 특히 예술인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 심의 시에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저희가 요청드리게 됩니다. 2차 서류 심의 때는 심의위원회 서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심의를 주로 하게 되고요. 면접 심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면접 심의 때는 심의위원 면접 및 PT 심의를 하게 되고요. 3차 면접 심의 때 최종 지원자 선정을 하게 되고 지원금을 배정하겠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때 선정자 및 지원금을 공지하도록 하고요. 최종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역량평가와 기획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역량평가는 사업 주체 예술 역량,
이제 주요 심의 지표고요. 그 심의 기준은 활동 실적의 질적 평가, 그리고 지역예술 활성화의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고요. 사업 주체의 발전 가능성이 또한 심의 지표인데 발전 가능성과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력 평가는 사업 계획서를 위주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술성에서는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지 보고요.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지 보게 됩니다. 보편성에 대한 심의 지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고요.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완성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지 성과 목표는 달성 가능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는 주로 포트폴리오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기획력 평가는 사업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양쪽 다 50대 50의 배점이고요. 총점은 100점입니다. 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연, 시각, 문학 등 예술 분야 및 전문가로 약 2명에서 5명 사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술 분야당 예술 전문가의 3배수로 심의위원을 풀을 구성해서 추첨으로 저희가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별 지원금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술 분야 및 지원 트랙별 전체 사업비는 전체 지원자 대비 트랙별 지원자 비율에 근거해서 산정하게 되고 100만 원 단위와 100만 원 단위는 절사하고 반올림을 하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이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화성시 외에 경기도 거주 혹은 소재하는 예술단체의 경우 경기 도비 매칭금 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정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혹은 정산 기간은 2021년 11월 내에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이후의 활동 시, 그러니까 12월의 활동 시에는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 내에 반드시 완결되어서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건비 제한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지원금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 예년처럼 전체 사업비 50% 초과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불가하고요. 대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건비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사례비도 책정이 가능한데요. 예술활동 실현 시, 그러니까 기획이나 어떤 그런 큐레이팅이라던가 이런 활동으로 대표자 사례비는 불가하고요. 연주나 연기, 실제 전시, 출간 등 실제 활동을 할 경우 대표자 사례비를 인정합니다. 한도는 지원금의 15% 이내 최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원금의 15% 이내도 만족하셔야 되고 최대 150만 원도 만족하셔야 됩니다. 본인 사례비도 책정 가능합니다. 예술활동 및 창작 활동 시 본인 사례비를 인정합니다. 한도는 최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자부담이 없고요. 예술단체인 경우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였는데 올해는 5%로 완화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 의무적으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 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교부시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회계검토비가 책정이 됩니다. 지원금 300만 원 이상 수여하는 경우 교부 신청 시 사업비 내에서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비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회계검토비는 약 15만 원 정도 책정을 할 예정이고요. 500만 원부터 1,500만 원 사이는 21만 7천 원.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1,5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29만 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고요. 올해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회계법인에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기준을 다시 잡을 예정인데 살짝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정산시에 확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등 부문은 상금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문학 부문은 정산 없이 상기조항 영향 없이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 각종 세금은 공제합니다. 사업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받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요.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자료도 제출 성실히 하셔야 되고요. 영상,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올해 작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사업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상,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모든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 지원사업 심의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이후 교부 정산 안내 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 안내는 저희가 공고시에 나갔던 사업별 상세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서식의 설명을 참조해서 사업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서식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한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 취소될 수 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표절 작품을 지원 신청하셨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라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요.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예술단체의 수익이 발생되는 모델을 저희는 권장합니다. 문의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상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부문입니다. 공연예술 부문의 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부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쇼케이스 지원과 창작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쇼케이스 지원은 쇼케이스 개발에 대한 지원이고요. 성과물로 대본, 음악은 악보를 얘기하고요. 안무, 쇼케이스 영상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 그런 지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300만원, 단체인 경우 500만원입니다. 창작 지원은 창작 공연 및 무대화되지 않는 신규 레퍼토리 개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작 공연, 창작 공연, 신규 레퍼토리, 다원 및 융복합을 통한 기존작의 재해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창작 공연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레퍼토리로 공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단체 및 개인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과물은 공연 및 공연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700만원, 단체인 경우 2천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공연 예술인 단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 내용은 기존 레퍼토리, 그러니까 정기 공연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레퍼토리를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공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과물은 공연 및 공연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500만원, 단체인 경우 1,500만원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기반 예술 지원입니다. 이 지원 같은 경우 화성에 좀 특화된 지원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설계한 지원 사업이고요. 신청 자격은 화성 지역 내에서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 한 예술단체 중에 설립 3년차 이상 접어드는 단체가 해당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 설립하면 가능하고요. 상세 지원 자격은 공고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내용은요. 화성 지역의 역사 혹은 사건, 화성만의 공간,
등 윤무형적인 문화유산을 소재로 혹은 주제로 활용한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과물은 공연 및 공연 영상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단체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참여예술 지원입니다. 시민참여예술 지원은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경우, 그러니까 시민참여형 예술활동을 지원해서 화성의 예술자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격은 시민예술교육 혹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공연 활동을 하는 예술인 단체인 경우 지원을 하게 되고요. 무대에서 실현을 하는 공연 참여자 중에 전문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안 되는 경우 해당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는 시민합창단, 시민연주단체, 청소년 연주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상세한 지원 자격은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내용은요. 공연예술 교육도 가능하고요. 공연을 실제 제작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과물은 공연 및 공연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단체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원의 경우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올해 청년 지원을 처음 받으신 경우는 만 19세부터 39세, 연도로 따지면 8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공연예술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체인 경우 상기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지역의 예술단체면 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 지금 기준은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 기준에 따랐고요.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기준을 준용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피해 긴급대응 예술 지원에 선정된 신진공연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은 두 번째 트랙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피해 긴급대응 예술 지원에 선정되신 분들은 작년에 성과물을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 지원의 경우 창작 공연 및 쇼케이스 개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성과물로는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대본, 음악은 악보를 얘기하고요. 안무, 쇼케이스 영상, 공연도 가능합니다. 공연 및 공연 영상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300만 원까지, 단체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시각예술 부문의 사업별 상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예술 첫 번째 지원은 전시 지원입니다. 시각예술인 단체인 경우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세 지원 자격은 공고문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이고요. 성과물로는 전시작 포트폴리오, 도록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과 단체 동일하게 700만 원입니다. 시각예술의 경우 출간 지원도 가능합니다. 시각예술인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상세한 지원 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집, 평론, 에세이 등 시각예술에 관련된 출간이면 어떤 출간물이든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과물은 출간물입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500만 원, 단체인 경우도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원은 화성 특화 예술 지원으로 저희가 올해 화성 특화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예술 지원입니다. 전시 등 시각예술 활동을 위해서 프로젝트 공간을 운영한 예술단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세한 지원 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시각 프로젝트 공간의 전시 운영비입니다. 성과물로는 전시작 포트폴리오, 도록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하고요.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자가소유 등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시를 운영하고 있어야지 합니다. 기획 전시는 3회 이상 운영 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공간 지원의 경우
경상비도 50% 이하로 책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민참여예술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는 시민참여예술 활동을 지원해서 화성예술의 저변 확대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예술교육, 그러니까 예술교육을 시민한테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시를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시민예술교육,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전시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하고요. 전시 참여자 중에 전문예술인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예술 동호회 등이 해당하는데요. 상세한 지원 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시각예술 교육을 하는데 쓰이는 강사료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시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전시 활동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과물로는 전시작 포트폴리오, 도록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로는 개인은 500만 원, 단체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입니다. 청년 시각 예술인이면 지원이 가능한데 나이 기준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연도로 따지면 81년부터 2002년 12월 31일 출생 시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체인 경우 상기 기준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피해 긴급대 예술 지원에 선정된 시각예술인 경우 올해에도 지원이 연속 지원이 계속되는데요. 작년에 냈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창작 및 작품 제작을 지원하게 되고요. 전시도 지원 가능합니다. 성과물로는 작품 사진, 포트폴리오, 성과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개인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학 등 부문의 사업별 상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지원의 경우 등단 작가 혹은 비평가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등단 작가 및 비평가로 구성된 문학단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출간 및 출간에 관계된 부대 행사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과물로는 출간물,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500만 원, 단체인 경우도 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등단 작가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 청년 지원은 창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물로는 출간물, 성과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인 경우 300만 원까지입니다. 동일하게 출간 지원과 동일하게 올해 청년 지원은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서 서식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 신청 서식이 있고요. 신청 서식 압축 파일을 푸시면 이렇게 세 분야가 나옵니다. 공연예술 부문의 폴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 부문은 크게 서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술 지원은 서식이 간소하기 때문에 따로 빼놨고요. 그리고 쇼케이스 지원, 창작 지원, 공연 지원, 지역기반 예술 지원, 청년 지원, 요 5가지 지원 사업은 서식이 동일합니다. 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은 총 두 가지인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개인과 단체가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식부터 열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식에는 안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그러니까 메모를 잘 보시고 서식의 작성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메모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기에 표시 숨기기에 메모가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는 제출하실 때 지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 신청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사업명을 쓰시고요. 지원 분야는 공고에 지원사업 분류표를 참조해서 요 검은색 네모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에 지원사업 분류표에 내용을 보시고 여기 네모에 검은색 네모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쓰시고요. 공연일시도 쓰세요. 공연일시는 사업기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전체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연일시는 공연하는 그 날만 쓰시면 됩니다. 창작 장소와 공연 장소도 분리되어 있는데요. 창작 장소는 연습실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실도 쓰셔도 됩니다. 공연 장소는 실제 공연을 하시는 곳을 쓰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쓰시고요. 신청 금액은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신청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목표 성과는 공연을 몇 회 할지 혹은 쇼케이스를 몇 편 만드실지, 그리고 공연을 하셨으면 목표 관객 수가 몇 명인지, 그 목표 관객 수의 유료 관객은 몇 명인지 무료 관객은 몇 명인지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여기에 이름을 쓰시는데요. 혹시 이름이 활동명, 그러니까 예명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은행에서 신규 계좌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명을 쓰시는 경우 본명을 일단 먼저 쓰시고요. 가로 열고 예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쓰셔도 됩니다. 활동명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서 예명을 쓰셔도 됩니다. 본명을 쓰셔도 됩니다. 단체 법적 자격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사설 및 임의 단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류는 화성시와 화성시 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성시 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명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원시인 경우에는 수원이라고 써주시고요. 부천시인 경우에 부천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단체인 경우 단체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써주시고요.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쓰실 내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는 분류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현재 단체 대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경력, 그리고 실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단체의 주요 이력, 그리고 개인인 경우 개인은 앞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분류와 이력만 써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처음에는 간략한 내용을 수약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개념으로 써주시면 되고, 작품명과 올해 성과를 내실 그 정량적인 숫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좀 특별히 써주시면 좋겠는데, 이 저작권이 획득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획득이 안 된 경우를 표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획득이 되거나 혹은 협의 중인 경우에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쓰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참고사항이고요. 사업계획상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심의할 때 이 부분은 꼭 심의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 지금 저희가 번호로 표기된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 있으시면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사업계획서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특히 공연의 경우에는 요 레퍼토리와 러닝타임, 실연자,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 주시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단체 내부 인사이신지 혹은 초청 인사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어떻게 예산상 어떻게 쓰일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파란 글씨를 참조하셔서 예산을 구성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예산을 구성하실 때 요 예산 편성 지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요 파란색 부분은 제출하실 때 지우시면 됩니다. 단체인 경우 단체 등록증을 사본을 부착해 주시고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부착해 주십시오. 요것은 지역 거주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고요. 경기도 거주민인지 그리고 화성 시민이신지 저희가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류에는 인 또는 서명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를 스캔을 하셔서 부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문서 전체를 출력을 해서 스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 또는 그러니까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부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확인서도 작성을 해서 인 또는 서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포트폴리오 양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류가 두 가지 서류가 주로 저희 지원 서식으로 나가고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신청서고요. 신청서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때까지 예술 활동을 했던 이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포트폴리오 서식은 개인인 경우, 공연 예술인 경우의 포트폴리오 서식이고요. 여기 앞에 제일 첫 장에 작성 요령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 첫 번째 작성 요령은 보내주실 때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프로필 사진이나 공연할 때 사진을 여기다 부착해 주시고, 여기 있는 그 서식은 여기 잠시만요. 여기 서식은 사진을 부착하시고 나서 지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이게 부착되면은 기존에 있던 가이드는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은 개인 이력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이력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공연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셨던 주요 공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공연 사진을 2장 정도 붙이시고, 그리고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연 장소가 어딘지, 공연 소개가 있으면 공연 소개를 써주시고, 영상이 있으시면 영상 링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서식의 요 가이드는 다 나중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뒷장은 아까 서술했던 그 공연에 대한 사진을 더 부착할 경우에 제공되는 서식입니다. 같은 공연에 더 뭔가 사진을 더 부착하시고 싶으신 경우에 여기 이 서식을 이용해서 부착을 해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이 전체 장을 없애셔도 됩니다. 다음 장은 홍보물을 부착하는 장입니다. 공연 홍보물, 그러니까 팜플렛이나 기타 다른 홍보물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사진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 보도 스캔한 이미지를 붙이시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은 혹시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영상 링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신 3분짜리 영상 말고 공연 영상 링크가 있으신 경우, 그러니까 이 앞에 서술된 그 공연의 영상 링크를 한꺼번에 쓰는 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 단체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해드렸던 개인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술단체 프로필 사진, 그러니까 뭐 활동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전체 단체 사진 있으면 부착해 주시고요. 공연 단체 어떤 계략적인 소개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연 사진 있으시면 공연 사진 붙이시고 밑에 공연에 대한 정보를 써주시고요. 사진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공연 홍보물 있으면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 보도 있으면 거기다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술 지원 사업의 서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다른 지원 사업에 다른 공연 분야의 지원 사업과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사업 계획서가 조금 서식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 예술 지원의 경우 사업 개요 간단하게 쓰시고요. 사업 세부 계획을 간단하게 쓰시고 프로그램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 말씀드린 다른 서식 작성하셨던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포트폴리오 양식도 시민참여예술 지원과 다른 지원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장 요 설명을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예술 부분의 신청 서식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예술 부분의 폴더를 열어보시면 총 3가지의 폴더가 열려요. 그래서 전시지원, 출간지원, 청년지원이 같은 서식이고요. 공간지원과 시민참여예술 지원이 별도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지원, 출간지원, 청년지원의 경우 어떤 서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예술 부문의 전시지원, 출간지원, 청년지원 신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 쓰시고요. 지원 분야에는 공고의 지원사업 분류표를 참조하셔서 해당하시는 곳에 검은색 네모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의 지원사업 분류표에 있는 그 분류를 확인하시고 해당된 내용에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을 쓰시면 되고 전시 기간은 그 중에 전시 기간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작 장소와 전시 장소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창작 장소는 뭐 작업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 장소는 전시하시는 그곳을 쓰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쓰시면 되고요. 신청 금액은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그 지원금을 쓰시면 됩니다. 목표 성과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 몇 회를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창작 지원이면 작품 참가가 몇 점이나 하는지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시인 경우 목표 관객 수가 몇 명인지 그 중에 유료 관객은 몇 명인지 무료 관객은 몇 명인지 쓰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란에는 단체명이나 개인 예술인명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체인 경우 전문예술단체인지 사설임의단체인지 쓰시면 되고 보통 대개인 경우에 대개에는 사설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류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가 아닌 경기도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가 아닌 경기도 지역의 경우 지역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역명은 예를 들어 수원시인 경우 수원이라고 쓰시면 되고 뭐 부천시인 경우 부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여기 주소란에다가 기입을 해주시고요. 전화번호나 이메일도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맞는 분류에 기입을 해주시고요. 일반 현황은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설립 목적과 대표자 인적사항과 경력을 써주시고요. 실무자,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단체의 주요 활동 이력을 단체인 경우 쓰시고 만약에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주요 이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계획상 이
심의 때 이 심의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기입이 가능하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서식들은 저희 팀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실 부분은 추가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참가자 및 주요 역할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금을 어떻게 쓰실지 예산서를 써주시는데 요 파란색 글씨를 참조해서 써주시고요. 요 밑에 보면은 예산 편성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각예술 출간 지원의 경우 출판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출판 협약서를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출간 지원이 아니시면 이 출판 협약서로 되어 있는 이 서식란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인 경우 단체 등록증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이 서식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화성시 혹은 경기도민인지 저희가 확인하는 주민등록 확인하는 용도로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지금 서식에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습니다. 활용 동의서에 이름을 쓰시고요. 여기 서명인란에 도장이나 혹은 서명의 이미지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전체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자 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 또는 서명란에 도장이나 서명의 이미지를 부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양식 개인인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안내문이 나가 있고요. 이 안내문을 잘 읽어주시고 뒤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안내문은 첫 장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인 경우 여기에 뭐 프로필 사진과 대표작 이미지가 있으시면 부착해 주시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이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교육 이력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 써주셔도 됩니다. 개인전 이력, 단체전 이력, 그 다음 소장, 상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땡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전시인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전시인 경우가 있고 이제 출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통칭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명이라고 썼고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전시가 하나 있었을 경우 처음에 작가의 말이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말을 써주시고요. 요 칸에 다 못 들어갈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러시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사진과 작품 캡션 정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캡션 정보는 작품명 여기다 넣으시고요. 재료, 크기인 경우 크기를 세로, 가로, 깊이 순으로 뭐 써주시고 단위는 센치로 써주셔도 되고 미리로 써주셔도 됩니다. 제작 연도 요 순으로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있는 서식의 형식들은 나중에 사진을 부착하시고 나서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요 서식의 가이드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를 했을 경우에 전시 광경 사진을 붙여주시고 이 전시를 어디서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전시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시 사진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전시 설치했던 연출했던 그 공간 연출했던 그 비주얼을 꼭 보여주시고 싶으신 경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사진 가이드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고 가이드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인 경우 전시 서문이 작가의 말과 달리 다른 어떤 평론가들한테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전시 서문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있었을 경우에 언론 보도 스캔 이미지를 붙여주시고 기사 주요 내용을 여기다 요약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작품의 경우
영상 작품이 있으신 경우 여기 포트폴리오 부착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리셔가지고 여기 링크를 붙여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인 경우 포트폴리오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인 경우도 개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단체의 프로필 사진 혹은 단체 사진, 활동 사진을 붙여주시고요. 단체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전시 이력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개인과 똑같습니다. 주요 전시인 경우 전시 서문 그리고 전시 광경, 언론 보도 이미지 그리고 뭐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교육이나 출판이나 이런 프로젝트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심의 때 반영을 하시고 싶으시면 요 내용의 요약본을 요 란에다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있으신 경우 여기다 적어주시고 요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캡션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인 경우는 넣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교육인 경우 요거는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작품이 있는 경우에 영상 작품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 링크를 여기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간 지원 서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원 서식은 앞부분은 시각예술 지원 사업 다른 기타 서식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두 번째 장도 동일합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부분부터 다른 서식과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 분야 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일반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명을 쓰시고 대표자명, 설립 이런 일반 현황을 써주시고요. 공간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소유인지 이런 것도 좀 써주시고요. 임차 조건 그리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미지와 함께 일반 현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시설도 마찬가지로 써주시고요. 관객 편의 시설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운영 체계라고 해서 공간을 누가 운영을 하는지 인력에 대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 위에는 공간 내부 인력이고 요 운영위원회는 공간 외부 인력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그 자문위원들의 역할 그리고 성명 등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 운영 실적은 직전 3개년의 공간 운영 실적을 써주시면 되고요. 전시 그리고 교육 뭐 그런 그 공간을 운영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운영 계획, 그러니까 올해 2021년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써주시는 건데 공간 운영 목표와 비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시와 교육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이것은 지원 사업 받으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연간 공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 운영 계획은 만약에 이것은 세부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 사업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을 요 란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계획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계획은 예산서인데요. 요 예산서는 요 밑에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써주시고요. 공간 지원의 경우 편성 가능 항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편성 가능 항목 표를 참조해 주셔서 편성 가능한 예산을 찾으셔서 요 예산표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등록증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서명을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자 확인서도 부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지원의 경우 포트폴리오 양식이 특별하지 않고요. 다른 기타 시각예술단체의 포트폴리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앞장을 참조해서 써주시고요. 나머지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술 지원의 서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술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민참여예술 지원은 사업계획서가 조금 이제 간소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개요, 사업 세부 계획, 사업 추진 계획, 홍보 계획, 참가자 주요 역할, 그다음에 뭐 예산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서식과 마찬가지로 요 지금 서식은 가장 최소한의 서식만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러니까 꼭 심의 때 넣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른 서식과 동일합니다. 단체 등록증,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지원 신청서 확인서 또 동일하게 기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양식 단체인 경우 시민참여예술인 경우 단체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시각예술 단체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 등 부문의 서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등 부문은 트랙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 문학 등 부문은 하나입니다. 지원 신청서는 다른 공연 분야, 그 다음에 시각 분야와 동일합니다. 그래도 문학 부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명 여기다 쓰시고요. 분야 공고의 지원사업 분류표를 참조하셔서 여기 검은색 네모를 여기 맞는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의 지원사업 분류표를 참조하셔서 검은 네모로 해당되는欄에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기간은 전체 책이 창작해서 책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 전체를 쓰시면 되고요. 출판사는 협약된 출판사를 쓰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은 지원금으로 신청하신 신청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출간이 몇 종이나 있는지, 몇 종은 그러니까 출판 종수가 한 권 이상일 수 있어서 저희가 넣은 거고요. 권은 전체 출간 권수를 쓰시면 됩니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쓰시고 예술인 경우 예술인 이름을 쓰시고요. 문학인 경우에 작가명과 그 본인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만약에 활동명만 쓰시면 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둘의 이름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모를 참조하셔서 그 부분을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단체인 경우 보통 대개는 사설 임의 단체입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단체 법적 자격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화성시와 화성시외 경기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화성시외 경기도인 경우 지역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명은 수원시인 경우 수원이라고 써주시고요. 용인시인 경우 용인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은 저희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표자명과 인적사항을 써주시고요. 대표자 경력도 좀 써주시고요. 담당자, 그러니까 실무자가 있으신 경우 실무자 인적사항, 그리고 단체 주요 활동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써주시고 개인인 경우 개인 이력에 대해서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등 분야의 사업계획서는 작품 출간에 맞춰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을 어떻게 하실지 집필 방향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작품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으면 혹시 뭐 시라면 시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가 한꺼번에 이렇게 어, 책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품 구성을 써주시면 되고요. 작품 목록, 그러니까 작품이 여러 가지 목록, 그러니까 작품 시를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예를 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발표 지면이 다양할 경우 다양한 발표 지면에 대해서 어떤 작품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요 양식은 필요한 만큼 늘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고는 소설인 경우에 단편 기준 2편까지 제출 가능하고 시나 시조인 경우에 10편 제출하시고 이외 세부 장르 뭐 청소년 문학이라든가 이런 뭐 에세이라든가 이런 세부 장르들은 A4지 기준으로 50매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출간 기념회 같은 행사 계획이 있으면 행사 계획도 써주시면 됩니다. 출간 지원의 경우 출판 협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판 협약서를 요 서식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인 경우 단체 등록증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을 부착해 주시고요. 주민등록 등본은 거주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부착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경기도민 혹은 화성시민인지 확인하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도 작성을 해서 서명 혹은 인을 붙이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자 확인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양식 문학 개인의 경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 프로필 사진 혹은 대표 작품 사진, 요거는 이제 책 사진을 붙이시면 되고요. 혹은 프로필 사진을 붙이셔도 됩니다. 소설가인 경우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데뷔 자료가 저희는 필요합니다. 데뷔를 한 경우, 그러니까 등단을 하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단 및 데뷔 자료를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 는 이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교육 이력, 출간 및 발표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품을 출간을 많이 하신 경우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출간의 경우 책 사진을 붙여주시고 혹시 뭐 문예지에 발표한 경우 문예지 표지와 목차, 서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수상 실적 있으면 수상 실적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된 내용 있으면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부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인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단체인 경우 활동 사진 혹은 단체 사진을 부착해 주시고 단체의 어떤 일반 현황 그리고 단체에서 활동한 결과물, 그러니까 출간물의 표지나 목차 정보 등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언론 보도를 붙이시고 기사 주요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서식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의 F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분야의 복수로 지원 가능한가요? 한 단체 개인당 한 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대표가 복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복수의 분야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은 가능하지만 심사 시 한 사업만 선정될 예정이며 만약 복수의 사업 모두 선정되신 경우 태길하셔야 합니다. 타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기관 지원 사업, 그 지원 사업은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의 경우 중복 지원의 경우 선정 후 태길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기관의 지원 기준은 상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트랙별로 선정 규모가 정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마감 이후 지원 신청액 등을 고려해서 예술 분야별 트랙별로 지원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쇼케이스 지원 등 온라인 발표 가능한 트랙을 제외하고 온라인 발표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보고 사업 변경을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는 있으나 아직 관련 대응은 미정입니다. 2021년 2월 중에 발표를 계획 중입니다. 심의 결과 발표 전 진행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심의 결과 발표 2021년 3월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진행된 사업은 특별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 관련 세부 내용은 선정 결과 발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입니다. 시민 참여 예술 지원에만 지원할 수 있나요? 합창단의 경우 공고사항 공통 신청 자격의 전문 예술 단체가 아닌 경우 시민 참여 예술 지원 트랙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작년 코로나19 피해 긴급 대응 예술 지원에 지원을 받은 청년 예술인입니다. 이미 성과 보고 영상을 제출했는데 다른 영상으로 심의가 가능한가요? 다른 영상 3분 이내로 편집하셔서 심의 가능합니다. 창작 지원과 공연 지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창작 지원은 신작이나 이제껏 단체나 개인이 공연한 적 없는 새로운 레퍼토리로 제작한 공연에 대한 지원이며 공연 지원은 정기 공연 등 기존 레퍼토리 공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간 지원 신청 시 단체의 정기전, 대관전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기획 전시로만 편성하셔야 합니다. 문학 부문은 사업 진행 후 사업비 정산 과정이 없나요? 문학 출간 지원의 특성상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하며 정산 과정 없이 세금 공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화성예술가 활동 지원 공모사업의 비대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